심야약국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약사 꾹로드입니다. 앞으로 심야약국에서는 부부간의 진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복약 지도와 그에 따른 비타민 조제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부부관계 즐거우셨어요? 솔직히 저는 즐겁지 않았어요. 사실 첫째 임신하기 전에도 그냥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아기가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자 이런 기분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섹스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우리 출산을 할 때 회음부 절개를 하잖아요. 왠지 그 부분이 덜 아문 것 같고 하다가 찢어질 것 같고 자꾸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짜증이 늘고요. 평소에 괜찮았던 사소한 걸로 트집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가 찾아왔구나. 바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어릴 땐 재워놔도 금방금방 깨니까 언제 깰지 불안하고 섹스는 재미없고 가만히 누워서 빨리 끝내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잘 느끼는 여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위로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C와 G. 저는 이전에 C는 이미 해봤어요. 그런데 G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G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소중한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가락 2마디 정도쯤에 오돌토돌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의 위치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훨씬 중요한 거는요. 평소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G를 찾는데 성공한 이후에 알게 되었죠.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서 몰랐던 거라고. 숨어 있는 G를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게 바로 C예요. 그러니까 G고 나발이고 C도 모르는 분들은 C부터 만져보셔야 돼요. 나 이대로 통나무로 살다가 죽을 순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C를 만져보세요. 내 소중한 부위를 만지면서 느낀다는 게 절대 내가 싸구려가 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은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남은 시간들을 진짜 즐거운 돈도 안 드는 스포츠를 내 남편과 즐기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에요. C로 느끼는 것도 여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손으로 비비거나 눌러보세요. 아니면 엎드려서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세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마찰을 좋아하는지 압력을 좋아하는지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많이 느끼고 좋은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위로 방법을 찾으셨다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어느 순간 오 선생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오 선생님! 이렇게 오 선생님이 찾아온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G를 찾으러 가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을 넣어서 2마디 정도 들어갔을 때 오돌토돌한 그 스팟을 계속해서 자극해보세요. 이때에는 C를 만질 때보다 조금 더 세게 만지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아까 분명 오 선생님이 안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만약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오늘은 아직 때가 아닌 거니까 몇 분만 하고 나오세요. 다음에 또 하면 되거든요. 난 왜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요. 우선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육아 스트레스가 가장 컸거든요. 지금도 5살, 9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둘째를 낳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독립심, 자립심을 키우는 식의 육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그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끼고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뭔가를 자꾸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다고 하면 육아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편히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 외에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마음 편히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로 연애세포가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그맘때에 연애 웹툰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맨스 드라마를 자주 보세요. 남주랑 남편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남주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봐 주세요. 남편의 장점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남편도 사랑스러울 거예요. 힘들겠지만 노력해봐요. 이왕이면 수위가 많이 높은 야구 동영상이나 19금 야설 같은 것도 더 좋아요. 사실 저도 19금 성인 웹툰도 좀 많이 봤어요.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엄청 촉촉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연애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의 지적 호기심도 증폭하더라고요. 온갖 관련 동영상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쩜 그렇게 클릭하고 싶은 영상들만 저에게 추천을 하는지요. 심지어 19금 성인 인증까지 해서 온갖 동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지식을 쌓아주고 그리고 촉촉함까지 선물해 주더라고요. 폐경기라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러브젤 같은 윤활액도 사용해 보세요. 남편과 같이 야구 동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남편이 아마 잘 리드해 주실 거예요. 전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기저질환 같은 게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산부인과에 가면 질 레이저 같은 시술도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대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도 느낄 자격이 있어요. 오늘의 복약지도 금액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앞으로도 부부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복약지도가 이어질 테니 알림이 울리면 심야약국으로 오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